네, 장 마감까지 15분 남짓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3명의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효과가 좀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 변화에 따라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현재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3분기 실적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지수가 조정의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간 조정이라는 거죠. 전기차, LED 등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네요. 자,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주, 특히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워낙 쉼없이 내달려왔었던 경기 민감주들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다소 좀 둔화되는 양상 속에서의 변동성 흐름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는 한데, 하지만 이러한 일종의 휴식 구간을 거치고 나서는 다시 한 번의 그 상승 흐름이 이 경기 민감주 진영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게 장중에 혹은 하루나 이틀 정도에 거친 그러한 조정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긴장하시거나 물량을 뺏기실 필요가 없는 그 증시다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외국인의 현물 순 매수가 520억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환율이 1,07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매수 강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지수가 좀 다소 쉬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진영에서의 틈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바이오라든지 LED 이러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틈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엔터 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그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은 어닝 시즌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증권가의 보고서들을 보면은 3분기 실적과 관련된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관점은 실적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쪽으로 많이 좀 압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압축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와 관련해서는 크게 긴장을 하실 필요는 없는 그 위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한 번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나머지 3명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입니다. 좀 쉬어가야 할 타이밍에 알맞은 조정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 찾기에 집중을 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입니다. 현재 상승장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개선주 관심 있게 살펴보자. 공고 투자 비중은 오히려 좀 줄어들었습니다. 6% 감소한 69% 제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이현상 부장입니다. 순환매, 특히 이 제약주로의 순환매가 좀 기대된다라고 밝혔고요. 단기 관심 종목으로 제약주를 제시했습니다.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신입니다. 네. 상승에 꼭 필요한 조정으로 보시는 건지, 현재 공고 투자 비중이 좀 줄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수가 지난 8월 22일 이후부터 지속적인 랠리를 보여왔고 거의 한 달째 올라왔죠. 한 달째 올라오면서 2000선이라는 그런 지난 2년간의 저항선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승이 지금 연장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다소 추가적인 상승에는 다소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기조에서 약간의 그런 변화의 흐름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매수를 나서고 있지 않죠. 오히려 2시 이후부터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한 연기금 기관의 매수세에다가 지금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강하게 매수세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원동력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외국인 매수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소폭의 장중 조정들이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는데요. 2000선이 올라와서 지금 7일째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달 장이 월봉장이 마감되기 위해서는 이제 약 한 4일 정도 거래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 4일 정도 거래일까지 2000선 위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10월달부터는 뭐 긍정적인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4일 정도에서 1991포인트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오늘 지지선이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다소간의 가격 조정도 염두를 좀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뭐 1900선 초반 내지는 1800선대에서 선침해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보유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오늘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매우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과거에 기존에 보여줬던 그러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요. 새로운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코스피 종목은 뭐 LG나 CJ, CGV, 대상, CJ 같은 종목군 내수주 위주로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동반 유입되는 모습이고 나머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고 기관이 사면 외국인이 파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양쪽에 모두 다 매수세가 들어오는 양매수 종목은 뭐 거의 지금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 물론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시장의 중심은 코스피 시장이 중심이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권고 투자 비중은 69%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일부 좀 물량 중에서 이익이 발생된 물량들 중에서는 소폭 분할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공고 투자 비중까지 살펴봤습니다. 와, 오늘 김우신 전문가와 함께 6인의 마감 전략 함께했습니다.